안녕하십니까. 김형석입니다. 내가 올해로 100살을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사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비결이라는 건 그리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그 짧은 습관 속에 삶의 명암이 갈리더군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 화가 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품은 채 이불을 덮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잠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의 생과 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지요. 사람들은 보통 늙어서 몸이 쇠약해져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지 못해 스스로를 갉아먹다 떠나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는 50대, 60대에 접어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가 나도 자고 일어나면 금방 잊히기도 하고 몸의 활력이 그 도끼를 이겨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상처는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우리 마음의 문도 함께 열리죠. 낮 동안에는 바쁘게 사느라 잊고 지냈던 서운함, 나를 무시했던 동료의 눈빛, 나를 아프게 했던 자식의 말 한마디가 어둠을 타고 독버섯처럼 피어오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렇게 분노를 곱씹으며 잠이 들면 우리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아도 영혼은 밤새도록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볕이라는 것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희라는 에너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직전 품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업이 되고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마음속에 불을 끄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마치 불이 붙은 장작을 가슴 위에 올려두고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길은 밤새도록 여러분의 생명력을 태우고 아침이 되면 여러분의 얼굴을 어둡고 찌푸린 모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늘 남을 탓하고 서운해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날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복기하며 화를 냈지요. 결국 그는 남들보다 일찍 병을 얻었습니다. 반면 내가 존경했던 한 선배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을 비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뜰 것이니 모든 것을 내려놓자 하며 자신을 다독였지요. 그분은 100세가 넘어서도 아이 같은 맑은 미소를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지만 또 생각보다 깁니다. 그 긴 세월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준 상처를 밤새도록 핥으며 아파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평온한 안식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가슴속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 화를 품고 잠드는 것은 그 사람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일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잠들기 전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단 30초 만에 내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의 남은 생을
건강하고 품위 있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어떻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쌓여온 업을 씻어내는지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업이라고 하면 전생의 거창한 잘못이나 아주 먼 미래에 받을 벌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깨달은 업의 본질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업은 바로 오늘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그리고 잠들기 직전까지 내 마음속에 머물렀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의 혈관을 흐르고 호흡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봐온 수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50대, 60대가 되면서 눈빛이 맑아지고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얼굴에 그늘이 깊어지고 자식들조차 멀리하게 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재산의 정도나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소 자신이 품고 있는 에너지, 즉 자기 마음의 농사 결과인 업의 색깔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마음가짐은 업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낮 동안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은 오로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지요. 이때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다는 것은 그 미움의 대상을 내 방 침대 옆에 앉혀두고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잊지 못해 마음속에 계속 가둬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가장 어리석은 업을 쌓는 행위입니다.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처받을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허망하게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때 느끼는 분노는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정맥 속에 흐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피와 섞이면 그것은 독이 되어 우리의 오장육부를 상하게 합니다.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탁한 기운이 들어차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운 뒤 아침에 거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내가 알던 인자한 나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가는 굳어 있으며 피부는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 육체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뱉지 못한 화가 내 몸을 공격한 결과인 셈이죠. 반대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혹은 내 건강을 위해 일단 잊자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순간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으면서도 한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한이라는 것은 결국 풀지 못한 응어리이지요. 하지만 그 한을 품고 산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거나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은 나의 노년을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밤마다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느냐가 수십 년간 쌓여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업은 멀리서 오는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이 품은 그 마음이 내일의 당신의 표정이 되고 내일 당신이 만날 사람들과의 인연을 결정짓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품은 채 잠들면 당신의 무의식은 내일도 그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악순환의 고리, 즉 악업의 굴레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밤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 돌에 맞았다고 해서 그 돌을 가슴에 품고 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돌은 그냥 마당에 던져버리고 여러분은 포근한 이불 속에서 가장 평온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100세를 넘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인생의 첫 번째 방어 기제이자 가장 지혜로운 업 다스리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토록 우리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무거워지는지 그 근원적인 아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독과 서운함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아픔은 육체의 질병보다도 마음의 허기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중년의 시기를 지나는 여러분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말 못할 외로움과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 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자식들의 무관심이나 배우자의 냉랭한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내 존재가 소모품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은 대개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오고 과거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인 존재의 상실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년으로 산다는 것은 늘 누군가를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였기에 정작 자신의 상처를 돌볼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지켜보니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와 서운함의 밑바닥에는 항상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기대, 내가 진심을 다했으니 상대도 진심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밤새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불면의 씨앗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거나 텔레비전에 몰두하며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 깨고 나면 허무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독과 피로감은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영혼이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배웠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연약해지고 섬세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예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일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기도 하지요. 이것은 결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정이 많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과 에너지를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했을 때 그 사람의 무례함을 내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습관이야말로 우리가 끊어내야 할 가장 슬픈 고리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밤마다 겪는 그 마음의 소란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프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해 외로운 그 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평가는 유동적입니다. 오늘의 찬사가 내일의 비난이 될 수 있고 오늘의 가난이 영원한 가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밤마다 품는 그 어두운 감정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미래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성공을 사회적 지위나 재산으로 가늠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너무 지쳐있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잠시 쉬어가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상처받은 여러분의 내면 아이를 스스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려놓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억울함과 분노의 에너지를 끊어내고 진정한 안식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랜 세월 몸소 실천하며 검증해온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단 30초면 충분한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업의 고리를 끊어낼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가 100년 넘게 살며 수많은 지혜 서적을 읽고 명상도 해보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행동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딱 30초만 투자해 보십시오. 이 30초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나아가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먼저 잠자리에 눕기 전 혹은 누운 직후에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은 이것으로 끝났다. 나는 이제 온전한 휴식으로 들어간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뇌와 영혼에 보내는 강력한 정지 신호입니다.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었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든 그 일들은 이미 과거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잠자리까지 끌고 오는 것은 마치 오물을 침대 위로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30초의 선언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단칼에 베어내는 심리적 절단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누군가와의 좋지 않은 기억이 깃든 물건이나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여러분의 과거와 연결되어 끊임없이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습니다. 죽은 꽃이나 오래된 약봉지, 누군가를 원망하며 썼던 일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곧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비하와 타인을 향한 저주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인간은 천벌을 받아야 해. 같은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다면 그를 용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용서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대신 그저 무시하십시오. 그 사람은 자신의 수준을 드러냈을 뿐이고 나는 나의 고귀함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끊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어입니다. 우리가 50세를 넘기면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바로 나의 평온함입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흘려보낼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의 힘이며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일수록 입을 닫고 침묵하십시오. 말이 나가는 순간 그 화는 현실이 되어 단단한 업으로 굳어지지만 침묵 속에서 흘려보내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잠들기 전 30초 동안 내 몸의 각 부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해 준 날이야 고맙다. 험한 말을 듣느라 고생한 내 귀야 고맙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긍정하는 에너지는 밤새도록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고 기혈을 원활하게 합니다. 원망의 마음으로 잠든 사람의 얼굴과 감사의 마음으로 잠든 사람의 얼굴은 다음날 아침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비워냈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실천할 그 30초의 비움이 여러분의 얼굴을 인자하게 만들고 자식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따뜻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업을 끊고 복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저녁 노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 동안에 치열했던 해는 저물고 이제는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어둠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지요. 많은 이들이 노년의 삶을 두려워하고 쓸쓸해하지만 마음의 응어리를 비워낸 사람에게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온한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군가와 싸워 이길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밤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끝까지 많은 것을 손에 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실천한 그 30초의 비움은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매듭짓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태도는 너그러움입니다. 자신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세상의 불완전함에 대해 너그러워지는 것이지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각자의 삶이라는 짐을 지고 허덕이는 가련한 영혼들일 뿐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며 내 소중한 밤을 망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화를 내고 원망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나를 파괴하지만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데 쓰는 에너지는 나를 살리더군요. 나는 가끔 조용히 앉아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그때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일들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1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니 그저 흐르는 강물 위의 거품과 같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넸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했는지 뿐입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 털어버린 그 작은 분노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가문을 지키고 자손들에게 복을 전하는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실수했을 수도 있고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채로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가뿐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망의 찌꺼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맑은 기운이 차오를 것입니다. 나 김형석이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남기지 않고 잠드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결코 외롭거나 비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맑은 향기가 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따뜻한 어른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100세를 넘게 산 노 교수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솔한 인생의 처방전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그 어떤 원망도 그 어떤 불안도 여러분의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평온함만이 여러분의 호흡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고 안온한 휴식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